임해주시는 분들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을 맡은 아주대학교 이재준입니다. 오늘 시민단체, 또 서울 시민들, 또 수도권에 계시는 공무원들, 전국에 또 찾아주신 시민단체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2부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환경경제 쪽에 배가이신 김정인 교수님, 또 1년 이상 이 일몰제 공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셨던 맹지연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하나, 강덕희, 오창길 세 분의 시민사회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께서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2부 지정 토론회 시간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하고요. 그 이후에 종합 토론 순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시간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 일몰제와 관련한 공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밀란이라는 말을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국난이 될 정도로 2020년에 일몰제가 되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가 온다라고 저는 전문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많은 좋은 활동들 했지만 정말 중요한 활동을 이제 시작했구나라고 경의를 좀 표합니다. 효용의 가치, 환경적, 경제적 가치도 쭉 말씀해 주셨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 교감 부족이다. 정부와 정부, 시민과 정부, 또 시민들 간의 정보 교감의 부재, 정보 부족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부터 그런 노력을 서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분의 토론자를 먼저 토론을 이끌어 가겠는데요. 토론 방법은 한 분씩 한 7분 정도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해찬 우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학융합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실 텐데요. 오늘 또 저녁에 교수 선발 또 회의가 있어서 토론을 하시고 먼저 일어나심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해찬 교수님 토론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해찬입니다. 제가 아까 그 난지도 거기가 하늘공원인가요? 대학원 다닐 때 80년대 거기가 노천 투기 하던 그런 쓰레기장일 때 갔었는데 참 자연의 힘이 엄청 위대하다는 걸 느끼게 됐고 거기서 또 여러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 보고 역시 사람들의 힘도 대단히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기후변화 시대 도시관리와 도시공원의 역할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기후변화 시대의 지자체 또 지자체하는 도시공원의 의미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자료에 그거 넘겨 주시죠. 그래서 뭐 오늘 금년 여름이 엄청 폭염이었다는 거 다 느끼셨을 테고 제 기억으로는 94년에 엄청 더웠었거든요. 그때 정말 에어컨도 못 구해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금년이 우리가 1907년에 기상관측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111년 만에 가장 더웠던 그런 해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록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제가 기후변화라는 연구를 이제 거의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처음엔 저도 잘 믿지 않았었습니다만은 확실히 기후변화가 여러 가지 증거로 사실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구체적인 그런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또 지방정부나 국가정부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통계 중에서 우리나라 통계만 보더라도 1950년대에는 10년에 약 0.23도씩 올랐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10년 사이에 약 0.5도까지 이렇게 상승했다고 하고요. 지난 100년간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0.85도씩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87도씩, 그 2배 정도 이렇게 올랐고 서울도 대도시 2.2도가 올랐기 때문에 3배나 이렇게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는 그래서 이런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뿐 아니라 이런 도시화에 따른 열섬 현상이 또 다른 기후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가 올라가서 나타나는 그런 악영향은 전 지구가 동시에 올라가든 또는 어느 도시에 올라가든 그 피해는 똑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료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92%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OECD 국가 중에서는 도시화율 자체는 아니지만 도시화율의 증가율에서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 결국 도시에 사용하는 열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에 다 남아있게 되고, 물론 그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복사가 돼서 나가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어디에서나 보존되기 때문에 서울처럼 좁은 땅에서 예를 들면 0.6%밖에 안 되는 그런 땅에서 인구의 5분의 1이 모여 살고, 사실상 5분의 1 이상의 수도권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열섬 현상에 의한 것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된다고 하는 거는 거기 원래 논이나 밭이나 숲이 있던 곳에 도로가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연립주택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그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좋은 축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도시 열섬 현상을 더 부추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 흙에 그 수분이 좀 더 있으면은 열섬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불투수층이 대부분 말씀드렸던 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불투수층이기 때문에 이런 열섬 현상을 더 증폭시키게 되죠. 2015년에 서울의 불투수층 49%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울 근처에 있는 산이나 공원까지 다 합한 숫자이고, 실제로는 강남이나 광화문 같은 곳은 80%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땅에 스며들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이런 우수 강도로 또 하수도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매년 광화문하고 강남역이 침수되는 그런 연례 행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화에 따른 녹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산림 면적도 76년 대비 2010년에 약 25%가 감소했습니다. 요즘 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좀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린벨트, 소위 개발 제한 지역도 살펴보니까 2000년 대비 2015년에 역시 28%가 감소했습니다. 그걸 제가 대략 CO2 흡수 효과의 감소로 환산해 보니까 좀 계산이 잘못됐어요. 5,400톤이 아니고 165만 톤 정도의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CO2를 그냥 배출만 하는 곳이 도시인데, 그나마 조금 흡수하는 역할을 하던 이런 흡수원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개발 지원 지역은 이제 전국적인 값이긴 합니다만은 165만 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이제 CO2 흡수 효과가 우리나라에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현재는 교토정서 체제의 기후변화 시대지만 곧 2021년부터는 신기후 체제의 기후변화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기후 체제는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사실 감축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축하면 그것을 갖고 우리 기업이나 주로 기업이 되겠습니다만은 CDM을 팔아서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고, 우리나라도 37%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려 3억 톤이 넘는 그런 양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 중에서 11.3% 해외에서 감축기로 했지만 최근 7월 말에 바뀐 그런 감축 로드맵으로는 4.5%를 해외 감축 분과 산림의 흡수량으로 그것을 감축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상황에서도 보면 여러분 그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이 가정 및 온실가스, 가정 상업 부문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량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3.3%입니다. 즉
이 가정이나 상업 부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또 가정 상업 부분의 배출량이 이루어지는 지자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결정된 그런 감축 로드맵에도 보면 그 지역별 특성화에 의한 감축 또는 비상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또는 장기 계획에 의한 이런 감축 등을 통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최근에 수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6%, 약 2,200만 톤 정도가 이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오히려 이런 도시숲 또 생활권 도시숲이 확대되어야 될 시점에 지금 저희는 거꾸로 도시공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이 도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일종의 온실가스 배출하는 그런 배출원이기도 하고 한편 폭염이라든가 산사태 또 침수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대상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또 지자체는 시민의 삶을 영위하는 곳이어서 이 기후변화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도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현재는 그저 성냥갑처럼 모든 아파트를 졌지만 이제는 그런 바람길을 고려하는 그런 아파트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비가 오면 땅으로 쓰면 생태 면적률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도시에 적절한 정도의 숲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중요성에 관한 그 내용을 저희가 썼고요. 오늘 김 교수님 발표한 것은 굉장히 그 방법론이나 내용에 동의합니다만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탄소 흡수에 의한 것을 이제 탄소 배출 거래하는 가격 약 22,900원으로 고려를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가격은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통 약 2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김 교수께서 아까 122억 원을 산정을 하셨는데 그 피해 비용을 저는 거기 25만 원 정도의 탄소 흡수 능력에 의한 가격을 25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그 비용만 해도 약 750억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원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변호사 교수님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이용하려면 감축 수단으로 생활권 도시숲을 보존하자. 그러려면 공원 일몰제에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우리 생태보존 시민의 모임 대표님이십니다. 민성환 대표님 토론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가요, 여기 계신 분들과 시민들께 제안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년을 내다보면서 불합리한 제도로 지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도시공원을 함께 지키자. 이걸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자리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발제 두 개는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세 개의 발제 내용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지켜내고 참여하면서 숲과 교감하고 숲의 효용성들을 느끼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제안과 대안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론회 끝나고 여기 계신 단 한 분만이라도 그 제안해 드렸던 내용에 반응해 주신다 그런다면 오늘 토론회 목표는 달성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 숲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꿈꾸고 있거든요. 숲의 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꿈꾸고 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정원과 숲의 도시 소호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그게 정말 실현되려면 저는 한 4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 아시잖아요. 먼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숲과 공원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게 첫 번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숲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로도 좀 부족하고 그 숲과 공원들을 더 건강하게 보살피고 관리하는 게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숲의 가치 중요성, 그냥 머리가 아니고요.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 가치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네 가지 접근 방식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시민 참여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도하는.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이나 숲의 보존 사례들을 몇 가지 쭉 훑어봤는데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X군데 사례는 이미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뤄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데가 마포구에 있는 선미산, 그 다음 일산의 도봉산, 대구의 압산, 청주의 구룡산, 광주의 한세봉, 인천의 계양산, 뭐 용인, 원주, 도봉에서도 뭐 초안산이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로 지켜졌는지 아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쭉 봤는데 공통점이 뭐냐? 역시 시민 참여예요. 일정 수준의 사람들이요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비폭력 방식으로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지켜진다고 하는 사례들. 저는 이게 이제 숲의 보존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도 그런 어떤 결과들이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참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이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도 낮은 수준과 굉장히 높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수준은 뭐냐? 참여가 아니라 그걸 주도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돼서요. 우리 목소리 내고 우리가 실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뭔가 해내는 작업. 이게 가장 높은 단계의 저는 시민 참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침 서울시도요. 지금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뭐냐면 시민민주주의. 시민에게 권한을 넘겨드리고 시민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서울을 지속하는 걸 만들겠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이거든요. 저는 그런 정신과 과정들이 공원 녹지하고 그 다음에 도시숲 안에서도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모두 참여와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지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실효의 위험에 처해 있는 도시숲을 어떻게 지킬 거냐고 하는 거 관련해서는 앞선 발제에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같이 고민해 주면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토론을 통해서 여러 번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저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숲 해설가 분들이시나 시민 정원사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전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계속 언급됐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 부분의 시민들이 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알지 못한다라거나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곳곳에서 여러분들 해설하실 때 해설 내용의 기본으로 좀 이렇게 설정하고 접근하면 좋겠다. 그리고 공원에서도 대부분 공원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안에 이 도시공원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들을 기본으로 좀 시민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같이 함께 지킵시다라고 하는 것들, 함께 행동합시다 하는 것들을 전달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정착되면 어떨까, 세팅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이제 공원이 행정에서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그 공원의 어떤 유지 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좀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좀 이게 제안하고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사례 중에 한두 군데 사례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 그런다면 뭔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문성환 우리 대표님께서는 생태보존 시민 모임의 대표 자격으로 오셨는데 사실 그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부터 지역의 숲을 좀 보존해보자. 낮은 단계에서 처음에 시작했지만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역설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경실련에서 오랫동안 도시개혁 운동을 이끌어왔던 남은견 국장님이십니다. 저도 같이 활동을 꽤 오래전에 같이 했었는데요.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남은경 국장입니다.
제가 경실련 이제 도시운동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일몰제가 구체화됐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논의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먼 얘기였고 2000년대 초반에는, 근데 어느덧 지금 뭐 2년도 지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조급함을 좀 느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일몰제로부터 공원을 지킬까에 대한 좀 고민이 집중적으로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서 민 대표님이 시민 참여 부분을, 직접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서 공원을 지키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저는 또 한 축으로는 간접적으로 이제 법제도 개선을 통한 그 공원 지키기 이 활동이 필요하고, 그런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민들의 역할, 역량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앵지영 국장님도 또 열변을 토하시면서 그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서울시 그 국장님께서도 그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상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제도는 우리가 의지만 가진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상당 부분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배분받고, 그리고 또 그 공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과정과 절차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은 2년 동안은 여기에 좀 많은 역량을 좀 결집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반 시민들은 법제도는 직접적이지도 않고 어렵기도 하고 또 피부에 와닿지도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활동에 참여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제도가 같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공원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좀 절박함을 좀 저희가 인식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몇 가지 이제 주요한 입법 과제들 오늘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런 입법 과제들을 국회나 정부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우리 시민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얘기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역할을 더 상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의지가 없거나 방관하거나 아니면 또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써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주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도시공원이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이제 주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과정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주요하게 제안한 내용들 중에는 이제 그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부분들을 조금 쉽지 않게 하는 기준을 좀 강화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좀 재원 마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 그리고 또 그 토지 소유자들이 그간에 좀 누려오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들, 이런 좀 주요한 내용들로 입법 과제들이 좀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안들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한 개의 법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 재산세 감면 같은 경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상임위를 저희가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확보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시행령은 아시겠지만 정부가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까지 갈 필요는 없고 절차상은 훨씬 수월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정부의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고 이건 결정적으로 이제 기획재정부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획재정부는 앞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의지가 없습니다. 비용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뚫는 것이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저희가 이제 그 의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공유지 배제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이것도 또 다른 상임위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를 해야 되는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 운동을 한다면 2개의 국회 상임위와 그리고 또 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법 개정 활동을 할 때 시민들이 뭐 여기 서명하시면서 이제 국회의원들 또 국회를 상대로 활동을 하겠지만 지자체장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주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응한 사안들이었고 그때 지자체장들이 좀 앞장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앞장서서 법 개정의 필요성 뭐 그런 것들을 알리는 노력들을 상당 부분이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들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지자체장들이 좀 집단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요구해주고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활동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시민들과 같이 하는 방안들을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오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뭐 서울시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파크 프렌즈라든지 뭐 이런 시민 조직이나 또 아니면 지자체장들 그래서 지자체장이 같이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지키기 위한 입법 운동을 위한 뭐 MOU를 체결해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조항의 내용들은 국회에서 뭐 올해든 내년이든 내년까지는 관철시킨다라는 협약을 체결하고 선포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또 공감하면서 또 지자체를 격려하면서 또 압박하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좀 같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지자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다양한 홍보 활동이나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역할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입법 활동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밑에 적어놨고요. 이제 좀 일몰 제공 관련돼서 본격적인 활동들이 시작되면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논의되고 훨씬 더 공론화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주변에도 알려주시면서 같이 동의하고 국회와 지자체를 같이 설득하고 해서 법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한편으로 또 같이 진행해 주셔야 될 것을 좀 한번 제안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는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경 국장님은 한 20여 년 이상의 시민단체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특히 입법과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토지재산세 감면이나 국고보조금 확보, 또 국공유지 배제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지방정부 간의 협력으로 정부 및 국회 대응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희 걷고 싶은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이 김은희 대표님도 센터장님도 오랫동안 시민사회에 경험을 많이 갖고 계셔서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토론 부탁합니다.
예, 소개받은 질문입니다. 앞서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의 결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겠는데 지금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게 아마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되짚어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뭐 국회도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시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주인인지 아닌지가 또 헷갈릴 때가 많아지는 지점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그러면 갑자기 막 모든 시민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합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금 공원 일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이렇게 관악산 아래에 뭐 이렇게 뭐가 들어온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동네 공원이 어떻게 바뀐다면 이렇게 크게 이해당하는 몇 명을 제약을 그렇게 발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대응들이나 반들이 있는데 일상적 사회공간에 들어오는 아니면 이제 약간인지 좀 작은 규모이든 뭐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형태의 시민들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좀 의문을 좀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생명의 숲이든 아니면은 뭐 어린이 대공원이든 보면은 체험이라든가 탐사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그 가치를 공연하는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동네 공원들을 보면은요 체육시설에 벗어나지 못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용이 저조하고 시설이 좀 후지하면은 그거 당장 폐쇄하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주차를 바꾸자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 지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실제 시설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집카페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시집카페를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연 공원과 시민들의 관계는 뭘까라는 것들이 좀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거는 한편에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시민 참여라는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에 대해서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뭐 여러 이제 우리나라 사례는 일본 사례가 보여주셨는데 특히 일본 사례 같은 정확히 도시 내에 있어서 이제 놀이터라든가 뭐 이제 소공원에 대한 개념인데 그거는 우리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리까지도 좀 잘하고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그 뭐 커뮤니티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놀이터 리모델링도 민간에 시작을 해야지 지금 쭉 왔고 통합 놀이터까지 만들고 순놀이터도 지금 많은 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평원이라는 개념에서 쭉 지원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참여를 촉발시키고 그 공간 자체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들의 영역이라는 것까지는 확보를 했고 이건 좀 우리들 것이다 라고 이제 관리도 해보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 이것이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저는 보여집니다. 즉 뭐냐면 현재 저는 저희 도시원대도 마찬가지 저희 이제 단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참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대상들도 많아지고 기법도 현란해지고 또 하나 굉장히 전문성도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프로그램이 어느 한편에서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뭐냐면 그 공간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동네 숲이든 어떤 이런 공원들이 이용을 잘하든 잘하지 않든 존재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개념까지 못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일까? 민간이 위탁에 대한 경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단계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민간 영역에서 했던 활동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객관적 평가를 한번 좀 진행해 본다라면은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동력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평가의 가치라는 개념들이 시민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 사회적 자산이라는 걸 한번 평가의 가치로 설정해 본다라 평가의 방법이나 것이 기준이 많이 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 참여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면서 참여는
처음 출발부터 어떤 끝까지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진행을 하면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봤는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지금 어떤 정책, 어떤 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뭐 숲을 답사하자 뭐 하자 할 때 어떤 형태의 정책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장벽이 걸려 있는지 어쩐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걸 체험하고 느끼고 배우는 것 이상으로 이것들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시스템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직 공유해줘야 되는데 실제 주민참여, 시민참여 이후까지 가고 있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이라는 거가 참여 행위라는 것들이 분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참여, 주민참여라는 것들이 한 2차원적인 것까지로 온 것 같은데 3차원적인 형태에 있어 공간의 주체와 주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려고 한다면은 좀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 저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제안할 텐데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한데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한 방법도 필요하다 보여지는데 어떻든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뭐 이제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시민들에게도 저 공원이 굉장히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고 재산이라고 인식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이용을 잘 하던 못하던 좀 쓰레기가 쌓이든 안 쌓이든 그래도 주체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그 자체 인정은 또 필요하다라는 이런 사회적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시민력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게 좀 만들어진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에는 사회적 비용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즉 자발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관계망들이 형성돼야지 사회적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즉 소유자의 사적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산에는 사회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합의를 어떻게 광범위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과정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와 행동이 함께 가야 된다라면은 시민 참여, 주민 참여 방식들의 좀 평가들 속에서 이제 임기점이 다다랐다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자기 평가 또 이게 가능하다라면 지금 어느 원고에도 써 있었는데 좀 이제 주제 밝혀드려도요. 도시 재생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50조라는 돈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당장의 성과에 급급한 형태에 있어서 사업들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마중물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박물관 막 마을 도서관, 마을 박물관 뭐 이런 거 막 짓는데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는 미래 세대들에게 이게 운영 관리가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진짜 크다라는 거죠. 오히려 재생의 기본은 미래 세대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시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과감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모아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시민이 과연 주인인가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 재평가를 해보자는 말씀이 저는 가장 와닿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네 분의 토론,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이 있었고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질의서를 주십사했는데 5분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주신 내용들을 우리 발제자들한테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하고요. 혹시 이 5분 의견 말고 지자체 공무원 중에서 지금 아직 계신다면 혹시 누가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질의나 내용을 제안할 수 있는 또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화국 선생님이십니다. 토지주의 입장인데요. 지난 100년간 개인 사유재산을 당연한 것처럼 시민이 멋대로 썼다. 일반 일종 주거지로 60년 동안, 반백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주택가격 값으로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맹정 국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정인 교수님, 관악구의 이현태 시민이 질문 주셨습니다. 교특세라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맹정 국장님, 도시계획 시설이라 하면 아직 계획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시설 지정이 해제가 된다는 게 기존 공원이 사라지는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변해 주시면 한번 말씀 주시고요. 이하나 처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숲의 민간 위탁 시에 민간과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희 교수님이 인기가 좋으네요. 김성태 시민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숲의 가치평가 측정 방법을 시도해 제시한 것은 감사하다. 그렇지만 평가 측정에만 그치지 말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는지 맹지영 국장님한테 사유재산권을 내놓으라 강요하지 말고 공원의 필요성을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홍보를 확대하자. 입법 활동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숲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바란다. 뼈 있는 말씀입니다. 이하나 차장님께 질문입니다. 공공회사와 연계해서 시민체험 실습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추억을 남기는 행사를 실시하는 게 어떠냐? 외국어, 특히 영어보다는 한글 표현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트러스트, 아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강덕희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자연물과 함께 이용하는 자세가 탁월하다.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운 숲으로 전환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칭찬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특화 사업을 수행하면 어떠냐는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창기 소장님께는 외국 사례를 모방 답습하지 말아달라, 탈피해달라. 독특한 우리 놀이 문화가 있지 않느냐? 이거 개발하는 게 어떠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특히 어린이가 직접 참여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계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우리 학생입니다. 세화여자고등학교 주연서 학생인데요. 공원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오늘 또 참석해서 느낀 내용입니다. 공원 돌보미 활동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잘 갖게 되었습니다. 공원의 소중함을 느끼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의 활동 내용을 쭉 이야기했고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이제 위기에 공원이 실생활 안 하는데 또 공원을 지키기엔 서명됐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왜 공원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또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연수 학생 어디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일 앞에 있네요. 수행평가 때문에 네, 가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일단은 네, 고맙습니다. 성장 하나 주세요. 이런 학생들은. 우리 저 문종근인가요? 날 글씨를 이렇게 흐리셨어. 서울 약속 시민 실천단의 생활환경 지킴이 대표님이십니다. 10년 전에 노을공원을 직접 투쟁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지금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시민의 품으로 공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분은 10년 전부터 활동을 하셨네요. 그런데 공원 외곽부에 강덕희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칡렁풀이나 또 여러 가지 돼지풀 같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씨앗 뿌리기만 하지 말고 생육 조건 관리도 좀 중요하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분의 질문 플로에서 주셨는데 혹시 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원들은 지금 제일 위급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오늘 느끼시고 제안 주시거나 질문 주실 분은 없어요? 네. 안산시 일몰제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픈 거는 뭐 서울시도 골치가 아프겠지만 가장 지자체들이 더 예산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민간 개발 사업을 많이 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태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민간 개발을 했을 경우와 재정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추계라든지 그런 영향에 대한 분석은 혹시 있는지. 자, 이 답변은 우리 김정희 교수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주신 걸 갖고 우리 발제자 5분이 각각 아까 질문 받으셨죠? 한번 발제. 김정희 교수님. 네, 우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그냥 교특세는 사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교통특별세로 처음 시작됐다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인데요. 15조입니다. 거기에 교통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 거가 이게 목적세거든요. 요걸로만 해라 그러는 게 80%를 교통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우리나라 도로 포장률이 지금 거의 100% 수준입니다. 근데 또 도로에 놓는데 또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그거야말로 일몰을 오래 하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하나만 잘 우리가 전형해서 써도 충분히 재원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기존에 있는 세금들을, 아까 왜 제가 주민세를 말씀드렸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냥 상습적으로 내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정말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도시공원이나 이런 쪽에 쓰면, 그것도 다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가면 새로운 거에 대한 세금이 없이, 저기 지금 녹지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에 녹지세는 세금의 저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기존에 있는 거니까 조금만 운영의 미화나 개정해서 바꾸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얘기한 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휴식 시간에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이나 산지 전용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도 재원 마련에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숲에 대한 가치는 이제 환경경제 쪽으로 해서 쭉 했는데, 저는 주민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쓸 거냐. 아까 숲세권 말씀드렸죠. 숲이 있을 때 없을 때 주택 가격 가치가 어떻게 떨어지냐. 당장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와서 숲이 있음으로써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의 가격은 아마 주택 가격일 겁니다. 주택 가격이 없어졌을 때 부동산, 저는 역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자, 개발하면 아파트를 전다고 그랬을 때 그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의 가격하고 숲이 존재했을 때의 기존의 가격들이 어떤 것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 안산에서 오신 선생님은 아까 마지막에 우리 토론하신 선생님하고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쉽게도 지금 현재 일반적인 그 공원 사업으로 갔을 때하고 사회적인 것에 대한 가치 비교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천식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거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서 사회적인 가치까지 포함된, 아까 뭐 전인천 교수님께서 한 25만 원 탄소 쪽에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된 것에 대한 소위 생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숲인데, 그런 것들까지를 따지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미세먼지나 천식이나 이런 거 얘기했지만 공원 중에는 체육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숲이 없어지면 선생님들 어디 가서 체육하시죠? 실내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가 생깁니다. 그럼 일주일 몇 달에 얼마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숲이 없어진, 체육공원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놀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보면 사회적 가치는, 그래서 아까 정말 극단적으로 조그만 정말 조악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회적 가치까지 하면은 정말 많은 가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많이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런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예,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사실 토지 소유자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입법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보상 수단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입장이 저희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는 또 다 사시겠다는 게 또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요. 서울시 그 도시공원의 토지 소유자의 84%가 최근 5년간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건설이 가능한 개발 압력이 높은 것은 지금 거주자들이 거의 다 사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동안 정말 순수하게 그런 재산권의 침해가 있으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선별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짜야 된다. 그래서 누구 일방적인 희생도 아니면 누구에게 특혜가 아닌 제대로 된 공공정책으로서의 도시공원 제도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되면은요, 한마디로 도시공원 이제 출입을 못 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 용도대로 뭐 거기 주거가 들어설 수 있는 용도였다면 집이 들어서는 거고요. 뭐 아파트가 들어갈 용도였다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고, 또 공장이 들어설 곳이었다면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이면 축사도 들어설 수가 있고 개도 키울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권이 완전 달라진다. 그리고 숲도 지금의 형태대로 유지할 수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 부분 맞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4월 달에 이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 솔직한 심정이지만 안 하고 싶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았고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 4월 5일 서울시의 발표를 통해서 저희 다시 태어났어요. 할 수 있다. 이제는 할 수 있다. 저희 사실 지역에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1년 동안의 활동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셨겠지만 몸 아파가면서 정말 이악물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 제가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이 더 이상은 몇몇이 살 수 있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민단체에게 또 섭섭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숲 해설가분들한테 섭섭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거 많이 가르치시는 것은 좋지만 숲을 지키는 운동은 활동가들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가치를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저는 숲 해설가시라고 생각하고 유아 체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그분들을 모아주십사. 그렇게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매영진 국장님이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갖고 연구하고 운동을 하는데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이하나 처장님. 저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하시겠습니까?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원래 오늘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게 일단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뺐었는데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는 사실 편차가 다 달라요. 개발압력도 다르고 서울시는 진짜 산이 너무 많은데 지역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나지막한 산들이 눈독 들인 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발압력이 높지만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공원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 여건이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도로 다시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없어요. 사람을 키울 수가 없고 쇼핑센터 없어요. 다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러면 기성시가지에서 인구 빠져나가고 기성시가지 도로 사용률 낮아지고 기성시가지의 학교는 비었는데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하면 강제 수용하면 30%면은 땅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는 게 더 저렴하고 더 많은 공공의 혜택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하나 처장님. 네, 저는 3개의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그 서울숲을 민간 위탁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랑 서울그린트러스트의 그 예산 비율 여쭤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숲 공원을 유지하는 관리 비용은 서울시가 주는 거고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의 기부금이나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제 서울시가 지원하는 그 민간 위탁 보조금 외에 조금 더 공원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좋게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민간의 기금이나 민간의 후원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를 이제 재정 자립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올해 이제 2018년도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 8%에서 9%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저희 단체 입장에서도 그 재정 자립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 연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추억을 아끼는 프로그램 아이디어 주신 분은 조금 이따 저 만나고 가시면 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숲에서 뭐 역사 투어, 역사 탐방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숲의 오래된 역사나 이런 시민 참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들 이제 그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조금 더 이렇게 소소한 뭐 서울숲에 대한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를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영어를 조금 네, 지양하도록 하고요. 워낙 단체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덕희 국장님, 네, 말씀 주시죠. 예. 그 우선 제가 좀 오늘 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 이거 제대로 말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도시공원 일몰제? 해 떨어지면 공원 못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제라도 좀 많이 알려서 그 뭔가 어떤 합의를 또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그 질문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이요. 덩굴식물 이거 저기 질문해 주신 선생님 저하고 같이 놀고원 가서 그거 해주셔요. 백수건달이요. 저희 활동가가 지금 4명인데 지금 현재 2명은 그 덩굴식물 저희는 제거라는 말을 안 쓰고요. 그냥 관리한다 뭐 그렇게 말하고요. 나무 심은 장소에서 그 덩굴식물이나 뭐 덩굴식물 아닌 것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 단풍잎표지풀 또 외래식물, 뭐 유해식물 그런 말을 저희는 거의 안 쓰고요. 그냥 나무 심었는데 그 나무 쓰러뜨릴 정도가 됐으면 그냥 그 나무를 꺼내준다.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 오늘 그 나무 좀 살려줍시다. 그리고 제거하지는 말고 좀 관리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한 가지 좀 길어질지 모르는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주 작은 나무를 심어요. 한 뼘 정도 되는. 이런 나무를 심으면 단풍잎 돼지풀이 쑥쑥 자랍니다. 뭐 1년에 뭐 2m, 3m까지 자라죠. 그러면요, 이게 그 위에 또 가시박이 덮어요. 그럼 이게 양산이 돼가지고요, 그 안에 작은 나무가 습기도 보존하면서 그런 대로 살아남아요. 그럼 저희가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이거 그 푸른 나무는 나무고 작아도 푸른 풀이거든요.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또 하나요. 예. 이제 이 질문 해주신 분이 10년이나 됐잖아요. 전 8년뿐이 안 됐는데 이따 꼭 저한테 좀 연락 주셔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런 걸 보고 이제 민원을 넣으셔요. 그럼 사업소에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다 저희 뭐라고 해야 되나 관리 좀 해라. 나무만 심지 말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저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저희 나무 심는 데는 놀건 하울건 경사지예요. 피탈이고 거기는 정원이라든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숲이거든요. 숲은 좀 다양하게 저게 언뜻 보기에 저거 나무를 해치는 것 같다. 사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좀 살아남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면요. 벌하고 나비하고 새는 어디로 가죠? 이제 그런 의견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두 번째 덩굴식물 치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요. 또 한 번 특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고 저희가 아까 한 3만 평 정도의 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는 이제 나무를 심다 보면요 어떤 애는 다 죽기도 해요. 근데 한 3년쯤 매달려서 계속 나무를 심어요. 그러다가 한 5년쯤 되니까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이제 우거지기도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3월부터 11월까지 나무를 계속 심는 거예요. 매달. 네, 강덕희 국장님. 다음에 문 예. 대표님하고 한번 같이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창길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외국 사례를 좀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좀 정확히 그렇게 좀 시정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전래놀이나 생태놀이 중심으로 해서 조합놀이대가 있어요. 우리 놀이터에 보면 한 50%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이런 기구를 타고 하는 놀이가 아니라 마당에서 흙과 모래
그 이용해서 하는 놀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한 100개 정도 서울시가 놀이터 개선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제 사진 찍을 때는 되게 좋아요. 주민 참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대체로 보면은 주민 참여라는 게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행정주도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계속 해야 될 거고 아이들의 참여도 지금 이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걸음마 단계 수준이지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주민 참여를 해서 시민 참여를 해서 공원 관리라는 거는 마을에 있는 소공원, 어린이 공원에서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저희가 지금 놀이터 활동하는 분들도 한 달 1일 4만 원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했을 때 하는 거고 마을 주민들은 한 명도 안 나오는 공원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얘기.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좀 같이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숲활동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아까 다른 분들 답변에도 좀 묻어나지만 같이 참여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5분의 발제자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토론자 아까 4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긴급 추가 발언을 좀 해주시겠다고요. 남은경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여기 도시공원 용지를 가지신 소유자분들도 오신 것 같아요. 재산권 행사 못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당연히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공원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 외의 지역이 잘못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못되게 대지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개발하고 개발이 다 갖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소득 다 갖고 있어도 보유세 내지 않고 하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지 공원을 갖고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쟤도 개발하고 이익 다 가지니 나도 갖고 싶다로 같이 간다면 우리 다 같이 공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공원도 지켜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거지만 또 그런 불합리한, 불평등한, 불공정한 이제 그런 제도들을 바꾸는 운동들도 지금 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돼서 보유세나 이런 것들 강화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좀 참여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시민적 힘이고 역량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잘 남아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 반부터 시작한 저희 토론에 이제 거의 막을 내리는데요. 제가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좀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토론에 100년의 공원을 1000년의 미래유산으로 우리가 지키자라는 오늘 주제의 토론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2020년에 만약 이걸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7월 1일자로 도래한다면 국가적 위기로 옵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발제자님들 말씀하신 소중한 우리 공원의 가치를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부터라도 차근히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학자 20년, 행정가 5년 다시 학자로 돌아왔는데요. 행정가를 하면서 수원시 부시장을 5년 동안 했습니다만 그때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토론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헌법 35조에 국민은 쾌적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 헌법을 위하는 직무유기인데 아마 공무원들의 이 순환보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민과 시민단체 또 지방정부가 그냥 힘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오늘 토론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박수로 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